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합지들에서 수천만 달러짜리 선거 광고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 이념 차이로 이혼과 비혼, 양육권 분쟁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성인의 23%, 약 6천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었으나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5월 미 주택가격이 5.9% 올라 인상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매달 연속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동시에 경합지들에서 수천만 달러짜리 선거 광고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 연예인들까지 가세한 해리스 밈이 SNS에서 수천만 명씩 보는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미디어 선거전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행 레이스는 수십억 달러씩 선거 자금을 모아 수천만 달러짜리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는 공중전과 유세나 가가호호 방문하는 지상전을 병행하는 돈선거, 돈잔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바톤을 넘겨받은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맞상대가 바뀌어 새 전략을 펴기 시작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수천만 달러짜리 선거 광고전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검사 출신 두려움없는 용감한 여전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나라를 후퇴시킬 트럼프 후보에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 미국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ut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To give tax breaks to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and end the Affordable Care Act. But we are not going back. I'm Kamala Harris and I approve this message. 해리스 후보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19일 이전에 2주 동안 5천만 달러나 투입해 경합지들에서 선거 광고를 집중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힙합 축제에서 춤추는 모습을 담고 그녀는 보더시즈로 일하는 동안 불법 입국자들이 1,000만 명이나 몰려들었고 펜터닐을 막지 못해 25만 명이나 숨졌다는 내용 등으로 카말라는 실패했고 허약하며 위험한 진보파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Under Harris, over 10 million illegally here. A quarter of a million Americans dead from fentanyl.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I mean, I don't understand the point that you're making. Kamala Harris failed, weak, dangerously liberal. 트럼프 측은 펜실베니아 270만 달러, 조지아와 미시간에 각 230만 달러, 애리조나 190만 달러, 네바다 180만 달러, 위스콘신에 130만 달러 등 모두 1,200만여 달러를 투입해 경합지 5군데에서 집중 선거 광고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식적인 선거 광고전과는 상관없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해리스 밈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등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해리스 지지 밈은 수천만 명씩 보고 있어 SNS 전쟁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선거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는 프리덤 곡에 대해 비욘세가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지를 표시하자 8년 전 음악이 되살아나며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 찰리 XCX는 그녀의 앨범인 브레트를 인용해 해리스 후보를 브레트걸, 용맹묵상한 말갈량의 소녀로 부르자 경계를 허물고 유리천장을 깰 대통령감임을 상징하는 해리스 밈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히스패닉계를 향해 언급한 코코넛 트리 발언도 밈으로 만들어져 소수계와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널리 번지고 있습니다. 59세 유색인종 여성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78세 백인 남성보다는 젊은 세대들의 언어를 쓰면서 친구처럼 다가서고 유명인들이 앞장서 SNS로 해리스 지지세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어 무서운 광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 이념 차이로 이혼과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양육권 분쟁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결혼율과 이혼율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 정치 이념의 차이로 헤어진다는 이혼과 자녀를 계속 기르겠다는 양육권 싸움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양극화가 미국민 생활에도 직격탄을 가해 연인이나 부부 간, 부모와 자식 간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을 주로 맡고 있는 로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 이념의 차이로 이혼하거나 양육권을 놓고 싸운다는 커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 이념의 차이가 주로 세금이나 정책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연인이나 부부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이제는 정체성과 가치관, 여기에 결혼이나 자녀 부양 등으로 확산되고 양극화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과 헤어지는 이혼, 자녀들을 누가 기를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양육권 싸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더 심해졌는데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느냐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을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보낼 것인지를 두고도 정치 이념에 따라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인이나 부부간일지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은 도저히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헤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근년 들어 결혼율과 이혼율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율은 여성 1000명당 2011년에는 16.3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21년에는 14.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혼율은 1000명당 2011년에는 9.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6.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이혼하는 부부도 감소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혼 사유 가운데 정치 이념의 차이로 헤어진다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만 정치 집회나 유세에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면 다른 배우자나 가족들은 버려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쌓여 헤어지는 경우들도 속출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교육과 보육 방법에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다 보니 자녀 양육권을 놓고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자신이 적임자이고 상대방을 자격이 없다며 싸우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양육권 투쟁에서는 상대방이 SNS에 올렸던 반이민 구호나 극도의 총기 옹호 주장, 심지어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이 정신건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성인들의 23%, 약 6천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민 42%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고 17%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영 기자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감소했던 자살 사망자 수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인의 23%가 정신질환을 겪었고 이는 약 미국민 6천만 명에 달하는 수치라고 미국 정신건강협회인 MHA가 밝혔습니다. 작년에 성인의 5%와 청소년의 13%가 심각한 자살 생각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4,500만 명 이상의 성인과 230만 명의 청소년이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으나 이 중 77%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미국 성인 4명 중 거의 1명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미국 성인의 10%가 건강보험이 없으며 이는 약 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민 42%는 정신건강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17%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성인의 10%와 청소년의 8.5%는 정신건강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주에서 한 달에 2주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성인의 30% 이상이 의료 지원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의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10.5%, 켄터키는 8.9%, 테네시 7.6%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메인주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네바다, 애리조나, 몬태나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정신질환은 불안으로 5명 중 1명인 19.1%가 겪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성인의 8.3%가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은 미국민 1% 미만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HA의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한 다중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수의 성인과 청소년이 기록적인 자살률을 기록한 한 해를 보낸 후 자살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 많은 미국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혈액검사만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확도가 CT 촬영보다 더 높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새로 개발된 혈액검사로 이 두 단백질 비율을 측정해 환자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600만 명 이상, 전 세계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뇌를 막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을 죽이는 엉킴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가 있는 신약들은 뇌에서 끈적이는 아밀로이드를 제거, 악화되는 증상을 늦추게 됩니다. 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를 측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플라크를 발견하기 위한 특수 PET 스캔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약을 받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혈액검사의 조기 진단이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주치의의 초기 진단 정확도는 61%, 전문의의 정확도는 73%입니다. 그러나 이 혈액검사는 91%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p-tau217이라는 테스트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타우를 측정해서 알츠하이머를 찾아냅니다. p-tau217 혈액검사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에 존재할 때만 검출되는 점이 독특하며 알츠하이머 초기의 타우 신경 손상을 측정합니다. 아밀로이드가 없으면 알츠하이머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의 타우 수치가 상승했다면 이는 또 다른 유형의 치매 징후입니다. 타우 엉킴은 FTD, 전두 축두엽 치매나 전두엽 치매와 같은 여러 다른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FTD에서 타우 엉킴은 뇌의 전두엽을 공격하여 행동 및 감정 변화를 일으키고 계획과 같은 실행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기억 상실은 타우 엉킴이 일어나고 난 뒤, 훨씬 뒤에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 조절하는 뇌 부분에 타우 엉킴이 형성되며 아밀로이드의 작은 플라크 덩어리가 시냅스에 모여 신경세포의 의사소통 능력을 방해합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면역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며 뇌를 더욱 손상시킵니다. 아밀로이드 축적은 발병하기 20년 전부터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는 규칙적인 운동, 지중해식 식단 섭취, 충분한 수면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및 당뇨병과 같은 혈관 위험 요인 치료 등 이외에는 예방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 연구와 아울러 혈액검사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5월에도 5.9% 올라 인상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매달 연속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뉴욕시는 전년보다 9.4%, 샌디에고 9.1%, 로스앤젤레스 8.4%, 시카고 7.5%, 시애틀 7.1%, 워싱턴 DC 6.1% 올라 있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세에도 아직 주택 거래가 해빙되지 않은 채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주택 시장의 악순환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5월에 전달보다 0.9%, 전년에 비하면 5.9%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S&P 케이스 슐러가 30일 발표한 5월의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5.9% 오른 것은 전달의 6.4% 인상보다는 속도가 둔화된 것입니다. 1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전달보다 1%, 전년보다는 7.7% 올라 있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전달보다는 1%, 전년보다는 6.8% 오른 수준입니다. 대도시들의 집값 상승도 속도에서는 다소 느려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집값은 지난해에 비해 가장 높은 9.4%나 올라 있습니다. 이어 샌디에고는 9.1% 올라 두 곳이 가장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스베가스는 8.6%, 로스앤젤레스는 8.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는 7.6%, 시카고와 클리블랜드는 각 7.5%씩 인상됐습니다. 시애틀은 7.1% 올라 있고 워싱턴 DC는 6.1% 인상돼 있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집값은 전년보다 5.7% 올라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샌프란시스코는 진정세를 보이며 현재는 전년보다 4.3%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프레디맥이 집계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월 25일 현재 6.78%를 기록했습니다. 7%에서 매주 느리게 내리고 있으나 아직도 3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절반 이상이 4% 이하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고 7% 안팎의 고이자율로 이사하려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아직은 해빙되지 못한 채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고 주택시장에도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